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월 4일 한 주를 한 해가 시작되는 한 첫 번째 주 금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1월 초입니다.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 좀 빠르긴 하죠. 미세먼지가 다시 오늘 내일 좀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뭐 거의 1년 이상 우리가 변동성이 컸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그 다음에 기대치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변곡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45도 각도 급성장을 하거나 급성장을 하길 바라는 건 아마 모든 투자자들이 소망일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부분들이 종종 듭니다. 시장 흐름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재작년인가요? 비트코인 얘기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사드 관련된 얘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흐름 부분들을 보면 지난달부터 유가 바닥 관련된 부분들 40달러 선 중후반, 40달러 선에서는 유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상해 종합지수도 바닥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 부분들이 충족이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선제 조건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가의 바닥, 그 다음에 상해종합지수의 바닥. 이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유가는 거의 이제 조금씩 바닥권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변곡점의 가능성 부분들이 어느 딱 1월 1일 시점에서 여기 땅 하면 바뀌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죠. 여기 땅 1월 1일부터 바로 1월 31일까지 스트레이트로 300포인트 급상승 45도 각도로 급상승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바라는 게 아마 모든 투자자들의 염원이긴 하죠. 욕망과 현실은 분명히 틀려져. 성장성 자체가 이런 생각 부분들이 오늘 들었어요. 시장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왜 빨리 올라가는 거 저도 원합니다만은 항상 여기 그렇게 조바심이 나서 더 큰 걸 보지 못하고 작은 거에 더 큰 흐름보다는 작은 흐름에 눈이 가리는 흐름 부분들이 많이 나올까. 모든 사회 현상에서도 다 이런 게 비슷하게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종목군하고 약간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보면 아난티라는 종목 11,000원대 특별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전날 그달 당일 저녁에 아난티 짐 로저스의 그 사회이사 선임 부분들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금강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값어치 하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11,000원대부터 22,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28,000원대 얘기 드렸죠. 지금 34,000원대 지금 돌파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 아난티라 지금 한국전력 이게 무슨 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독일이라든지 독일의 통일 사례 부분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작년에 4월, 3월 달에 이제 그 특별방송으로 3번 정도 해서 나눠서 얘기를 드렸죠. 하루아침에 여기 땅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호흡 자체를 왜 안 올라가? 왜 지수 간다 가는데 왜 안 가? 라는 걸로 항상 조바심 내면 지금 12월 달인데 12월 1월 달인데 봄 날씨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차피 트렌드는 시간을 두고 다 반영이 되는 것 뿐이에요. 남북 경협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종목군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장중의 시장 흐름 부분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의 계속 뭔가를 읽어가고 있어요. 기본 지금 일주일에 책 3권에서 4권 정도 이상 리포트는 당연히 다 읽는 거고 그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 보면 되냐면 너무 큰 흐름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정말 많은 얘기를 뭐 4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부분들을 하고 있죠. 정말 큰 흐름이 오고 있어요. 다른 거 집중 안 하고 이것만 최소 앞으로 여기 관련된 부분에
흐름 부분들의 물론 시차가 다 틀리죠. 종목군이라든지 하면서 섹터 자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게 다 시차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 흐름 자체는 계속 묵직하게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종목군을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오늘 안 가니까 내일 안 가니까 한 달 뒤 안 가니까 6개월 뒤 안 가니까 그걸로 해서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개인마다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흐름이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항상 주가란 부분들은 기대감, 현재 어떤 산업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산업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기대감이 주가를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실적에 또 퍼포먼스가 나올 때 주가는 거의 3배 아니면 10배가 나오는 흐름 부분들이 나와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들. 왜? 오늘 안 가니까. 내일 안 가니까. 한 달 안 가니까. 그 다음 2달, 3달부터 안 가면 그때부터 이제 패닉 들어가고 급등주만 따라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묵직한 큰 흐름 부분들이 오고 있다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정말 하나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큰 수익률 장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 빠른 것보다 이 흐름에서 큼직큼직한 거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타면 큰 수익 부분을 올릴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 이 생각 부분들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시장의 4차 산업혁명, 5G 혁명이에요. 혁명까지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트럼프 관련된 얘기를 드리죠.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가지고 한 2시간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역사적인 부분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그 종합 예술이에요. 단순히 차트만 잘 봐도 되지도 않아요. 수급만 잘 보면 물론 이건 단기 매매 부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식이라는 정제라는 부분이 모두 다 역사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100%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더 크게 보려는 노력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자체도 지금 변화가 필요해요. 성장성 부분에서 뭔가 변혁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1950년대 6.25 사변 이후부터 그 전부터 우리가 딱 뽑는다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2년 정도 됐죠. 일반 개인들도 참 참을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언론에서 기존의 보수 언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기존 언론층 자체가 그 기반 자체를 뿌리를 보면 지금 이 일제시대 잔재 부분이 거의 100년 이상 뿌리가 박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뿌리가 뿌리도 뽑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못 치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 혼자 다 뽑기를 바란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안에 모든 게 바뀌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걸로 가지를 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흐름 부분들 보면서 100년 이상 뿌리가 박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가지라도 먼저 치고 가지 쳐가지고 아사를 시킨 다음에 뿌리를 뽑아야지. 근데 이 가지 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죠. 왜 엉뚱하게 예를 드리냐면 엉뚱하게 다른 데로 점프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철군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죠. 철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제2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르드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쿠르드족 어떻게 보면 뿌리를 따진다면 오스만 투르크 그때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 쿠르드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할까요?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IS를 섬멸하기 위해서 미군에 또 속으면서 예전에도 또 속았는데 또 속으면서 지원해줬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금 낙동강 오리얼이 됐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그 외세에 2번, 3번 정도
도와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부분들, 용병들을 가지고 있는 전투적 부분들을 써가지고 도와줬는데 결국은 다 팽당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아시아 쪽의 정세 부분도 상당히 빨리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게 되면 거기에 힘의 공백 부분들이 되면서 중동 지역은 제2의 소용돌이, 군사력 강화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쿠르드족처럼 시리아 내에서 지금 접경 지역에서 누가 빨리 여기에 기선권 부분들을 잡고 있느냐, 시리아 정부군이냐, 아니면 터키냐, 아니면 여기에 이란의 세력이냐, 이게 지금 각주전을 하고 있는데 쿠르드족은 지금 힘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까지 또 팽당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최근에 뭐 초계기 관련된 부분들 얘기했죠. 일본이 가장 그 위협을 느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데가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일본 잔재 부분도 청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만간 이 시리아처럼 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쪽에 상당히 크고, 아니면 방위미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존의 주한미군을 주일 미군의 감축 부분들이 진행되다면 힘의 공백이 만약에 100이었다면 힘의 공백이 더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도 있죠. 거기에서 누가 우선권을 잡아가느냐가 향후 우리가 진행되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힘의 패권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신경 써서 우리나라의 향후의 먹거리, 힘의 파워 부분들이 집중이 될까 말까 하는데, 많은 걸 힘을 소진을 시키죠. 왜? 기존의 틀이에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틀 자체인데 워낙 100년 이상 뿌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그 뿌리를 뽑지를 못하고 그 뿌리가 계속 저항을 하는 거죠. 그 힘을 없애는 건 누굴까요? 국민들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들은 기다려주질 못하고 있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변곡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진행해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나서 하다 보면 이게 이미 반영이 될 건데 그걸 절대 참지 못해요. 하지만 승자는 누가 할까요? 그 흐름을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 준비하는 현금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투자 부분 좀 확대한다든가 여기에 미리 집중하시는 분이 나중에 승자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족이 길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 거기에 힘을 빼면 안 돼요. 이 힘의 주한미군의 철수 관련된 부분에서 남과 북한,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이든 남북한 통일 부분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파워 싸움 부분에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우리 한반도 자체를 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점에 우리 자체적으로 분열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뭐 최저임금 다시 한번 얘기 드렸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부분들을 계속 언론에서 하다 보면 그걸 반론을 제기하려면 경제학적으로 다 일부 다 설명을 해야 되죠. 1,000원 올렸다고 경제가 망한다 하면 그게 경제입니까? 경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0원에 2,000원 올렸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망한다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경제 성장률 수출 최고액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최고 무역 수출 부분들 성장률이 나왔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또 다른 논리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을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알게 모르게 경제가 망가졌다 하는 얘기 부분들 흘리면서 여러분들 시선을 자영업이라든지 내수 쪽으로 보이죠. 근데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중심인 국가가 아니에요. 수출이 중심인 국가예요. 수출이 중심인 국가 부분들의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대기업 위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좀 설명 좀 해보세요. 대기업 위주로 이제까지 정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내수 부양의 어떤 시그널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게 기존
50년대, 60년대까지 거의 50년, 60년 동안의 경제 틀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내수가 중심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정책 부분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소득이 양극화가 됐죠.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 부분들에서 이걸 조금 뭡니까 내수 부양 부분들의 그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서민층 부분들의 방역 정책 전환 부분들 하려고 하니까 대기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각 언론사들, 각 신문사들 모두 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달라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요. 대기업 위주에서 내수 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중소기업이나 이쪽에 지원 부분들 하려고 하니까 그 파이가 어디로 줄어들겠나요? 대기업 쪽 줄어들고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 흐름의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눈이 현혹돼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진 거예요. 시장도 똑같아요. 계속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지치죠. 지칠 수 있어요. 당연히 지칠 수 있지만 지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설령 나중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경제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시장의 매출, 실적 부분들이 급등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20분 정도 됐습니다. 1부를 이 한마디 하고 오늘 시장 얘기는 2부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시리아 관련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시리아, 쿠르드족하고 시리아, 특히 쿠르드족 거의 외세의 오스만 투르크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당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한테 팽당했어요. 팽당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비슷한 케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에 계속 그 문제 부분들을 일으키는 부분이 남북한이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한테 그 관련 기사 부분들 해외 쪽에서 유명 연구원 쪽에서 이제 가상치를 연구 부분들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남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위협받을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이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6위까지의 성장률 부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트렌드라는 부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명확하게 방향 부분들을 보인 게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부분들은 최소한 감축은 작년에 그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물밑 작업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특히 여기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시진핑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만에 대해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대만은 우리나라 국가다. 절대 다른 두 나라로 분리하지 않는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그 아르헨티나인가요? G20 정상회담 이후에 그때부터 대만에 대해서 시진핑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대만은 두 가지 의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대만이 만약에 따로 별도로 독립된 국가로 강한 성장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중에라도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독립의 불씨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씨 부분들은 첫 번째로 꺾으려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고 두 번째로 이 대만 관련된 얘기 부분들이 진행돼도 트럼프가 시리아의 미군 철수 부분하고 세계 경찰을 그만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돈 안 되는 군사 개입 부분들을 하지 않고 돈 되는 무역협상, 지금 그래서 무역협상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방위비 협상, 거기에 시리아 철군처럼 그 힘의 공백,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땅에 주둔을 해가지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의 방패 역할 부분을 했다면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돈 부분들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쓰겠다는 거야. 지금 워낙 재정 적자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인풋 자체를 빼더라도 어떻게 되나?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미군의 철수 부분도 일부 진행됐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그 주변 국가들이 암암리의 무기 판매 부분들이 급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둔군의 비용 자체가 줄어들고 무기 판매 부분들은 확대가 되니까 미국 경제를 하나의 경제권, 나라, 그 주식회사로 봤을 때는 그 회사의 밸류 부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걸 지금 그림을 만드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올까요? 우리나라까지 와요. 우리나라 쪽, 물론 남중국해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쪽 판이 더 커요. 우리나라 위아래,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지금 일본과 러시아의 교류 부분들, 그 열도 쪽에, 그 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교류 부분이 그 사이에 우리나라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구간이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향후, 이게 앞으로 한 3년, 5년 정도에 우리나라 주변의 지정학적, 어떻게 보면 1900년대 후반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만 제2의 크루드족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변화가 생길 때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 힘의 변화가 있을 때 뭐가 될까요? 변화의 변동성이 있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주가 차익 부분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조로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서 1월 4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시장 변동성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관련된 얘기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